얼마 전 우리 군이 230mm급 차기 다연장 로켓인 천무의 실사격 훈련을 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2009년부터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연장 로켓 천무는 2년여의 시험 기간을 거친 후 지난해 8월부터 야전 부대에 실전 배치됐는데요. 우리 군은 천무를 전방부대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유사시 북한군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핵심 화력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천무의 위력을 외부로 노출한 것은 혹시나 모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것으로 우리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는 결의를 내포한 것이었는데요. 이번 공개 훈련에 놀란 것은 북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발사대에서 불을 뿜으며 하늘로 높이 솟아오르는 예상치 못했던 천무의 위력에 일본과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화들짝 놀랐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얼마 전 북한의 증대되는 미사일 능력에 대한 설명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기자는 이 동영상에서 북한이 전 세계의 분노를 살 수 있는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극단적 도발 행위는 하지 않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미사일 시험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기존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회피하기 위해 열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꼼수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핵폭탄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의 재고가 충분할 것이라는 예측도 덧붙였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북한이지만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강한 입지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멜리사 해넘 연구원을 인용해 북한의 순항 미사일은 작은 비행기처럼 모서리를 돌거나 계곡 사이를 날고 더 중요하게는 레이더를 피해 그 아래나 주변을 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무거운 탄두를 탑재해 빠르고 위력이 강하지만 예상 가능한 궤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추적이 가능하지만 북한이 최근 열을 올리며 개발 중인 순항 미사일은 탐지를 피할 수 있으며 목적물은 은밀히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해넘 연구원은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을 하나 덧붙입니다.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며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미사일 역량에 대한 것이었죠. 해넘 연구원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 탄도미사일을 연속으로 개발해낸 것은 물론이고 천무와 같은 순항 미사일 역량을 꾸준히 키워오고 있다며 한국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멜리사 해넘 연구원이 언급한 천무의 사거리는 기존 MLRS인 구룡의 2배 이상으로 80km입니다. 단발 또는 12발까지 연사할 수 있으며 유도탄과 무유도탄을 쏠 수 있습니다. 유도탄에는 고폭탄과 분산탄이 있는데요. 고폭탄은 목표물에서 15m를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정밀 타격이 가능하며 분산탄은 300개의 자탄을 쏟아내 축구장 3배 면적을 순식간에 초토화해버리는 위력을 자랑합니다. 앞서 언급한 우리 군의 천무 공개 훈련은 고폭탄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놀라울 정도의 정밀도를 입증해냈습니다. 또한 천무는 표적의 성질과 형태에 따라 다양한 탄종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천무 유도탄은 물론 기존 무기인 구룡 다연장과 MLRS에서 사용했던 탄도까지 호환 운용이 가능하죠. 스마트한 전술 사격 지휘 체계를 바탕으로 놀라울 정도의 실시간 대응 능력을 자랑하며 차륜형 발사대와 탄약 운반차를 통해 기동성을 향상시켰는데요. 사실 천무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천무가 임진을 한 당시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신기전의 DNA가 계승된 한국형 무기이기 때문이죠. 신기전은 고려 말부터 발달한 화약 기술을 바탕으로 조선 세종 때 개발된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화살에 화약통을 달고 날아가 목표 지점에서 자동으로 터지는 무기로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1등 공신으로 손꼽혔죠. 1983년 세계우주항공학회는 조선 성종 때 간행된 국조 오래설의 병기도설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신기전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로켓 설계도라고 밝혔는데요. 우리 조상의 기술력이 집약된 신기전이야말로 세계적인 최첨단 무기였던 것이죠. 이처럼 무기 개발에 있어 빼어난 역량을 자랑했던 우리 민족이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무기 원조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자주 국방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미국의 최신 다연장 로켓을 도입하려던 한국은 IMF 외환 위기 때문에 외산 무기 도입이 불가능해지자 아예 직접 개발해버리자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태어난 것이 바로 천무였죠. 도입비도 물론 부담이 됐지만 무엇보다 단시간에 수많은 로켓을 날려대는 다연장 로켓의 특성상 어마어마한 양의 탄약 소모가 부담스러웠기에 국산 기술 개발은 필수였는데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1,300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천무 프로젝트는 고작 4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규격화까지 완료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둬냅니다. 이처럼 성공적으로 개발을 마친 한국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천무 양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 천무는 전방과 동해안은 물론이고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후 화력 보강을 위해 서해 5도 지역에도 배치돼 운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구경을 2배로 늘린 천무2, 3가 배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화력 증강과 대외 전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천무는 실제로 미국이 만든 MLRS와 대등한 성능을 자랑하며 이를 인정받아 해외로 대량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 중동에서 7천억 원대의 수주 실적을 달성했으며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으로 꼽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사거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지상 사격이 어려워 주로 해상 사격 훈련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천무의 해상 사격이 진행되는 날에는 일본과 중국 또한 바짝 긴장한다고 하는데요. 위력이 대단한 천무가 인근에서 훈련한다는 것만으로도 경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현재 천무의 성능만으로도 놀라울 정도지만 한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능 개량을 꾀하고 있습니다. 천무2의 경우 기존 천무 발사대에 4발의 대구경 다연장 탄두를 장착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경은 300에서 400mm 사이, 사거리는 300에서 400km에 달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버전인 천무3는 다연장 탄두를 4발에서 8발로 늘리고 구경 400mm 8발 탄도탄을 탑재할 것이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동일구경 다연장 무기인 WS2보다 더욱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게 되죠. 또한 지하 벙커가 많은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 확산 탄두는 물론 단일 관통 탄두 장착으로 지하 벙커 공격까지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천무는 대북 전략 중 하나인 킬체인의 핵심 무기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위에 언급된 단계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까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북한과 전면전이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또한 적의 사정거리 밖 후방에서도 적 방사포와 주요 목표 타격이 가능하도록 개발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방사청은 이와 관련하여 항법, 유도장치 설계를 비롯한 탄 최적화 설계 기술과 고성능 추진기관 설계 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천무라는 이름은 국민 공모를 통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빼곡하게 뒤덮는 로켓 궤적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신궁과 천궁, 천무, 현무 등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무기 덕분에 든든한 요즘입니다.